오늘은 겨울이 되면 유독 더 아파지는 관절 통증과 관절염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해지고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겨울이니까 당연히 아픈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절 통증과 관절염은 관리 여부에 따라 겨울을 훨씬 편하게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은 관절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왜 겨울에 관절이 더 아픈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겨울철에 꼭 챙겨야 할 관절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겨울철 관절 통증을 조금은 덜 두려워하셔도 될 겁니다. 겨울에 관절이 더 아픈 이유. 먼저 겨울이 되면 왜 관절이 더 아픈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관 수축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자연스럽게 오므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생존 본능입니다.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관절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히 무릎, 손가락, 발목 같은 말단 관절일수록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 주변 조직이 굳고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마치 겨울에 고무줄이 딱딱하게 굳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걷는 시간도 줄고 관절을 쓰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던 분들도 겨울이 되면 밖에 나가기 싫어지시죠.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관절은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안 쓰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관절로 갑니다. 근육은 관절의 보호막입니다. 무릎 주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절의 감소입니다. 관절은 기름칠이 된 경첩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추운 환경에서는 이 관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주먹을 쥐기 힘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 기압 변화도 관절 통증에 영향을 줍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관절이 더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관절낭이 팽창하게 됩니다. 이 팽창이 주변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추위, 활동량 감소, 관절액 변화, 기압 변화가 모두 겹쳐서 관절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대처 방법도 보입니다. 보온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고 관절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 겨울철에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절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관절 통증의 핵심은 염증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함께 줄어듭니다. 관절염이라는 말 자체가 관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관절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관절과 뼈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연골, 뼈,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자는 동안 회복이 됐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계속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와 생활 습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는 3배에서 4배의 부담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그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15kg에서 20kg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입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으면 관절 염증이 줄어듭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관절에 필요한 재료가 공급됩니다. 이제부터 겨울철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관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항염증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증상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나 꽁치 한 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튀김은 관절 염증을 오히려 키울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관절은 뼈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지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 둘은 함께 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멸치는 볶아서 드셔도 좋고 국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소량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뼈만이 아닙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됩니다. 콩과 두부는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기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염증을 덜 유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두부 반모 정도만 챙기셔도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늦춰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나물이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흡수도 좋고 속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겨울철 관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절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차로 하루 한 잔 정도 드시면 겨울철 관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소금에 절이지 않은 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겨울철에는 냉동 베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좋은 음식을 말씀드렸으니 피해야 할 음식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관절 염증이 쉽게 생기고 통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찌개류, 젓갈류에 염분이 많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과 단 음식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당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튀김과 가공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몸속 염증 반응을 키워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먹더라도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현미, 잡곡, 통밀 같은 통곡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뼈와 연골의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 허리, 손목은 특히 보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나 따뜻한 옷으로 관절을 감싸주시고 실내에서도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족욕을 하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짧은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하실 때는 침대에 누워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수영이나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한 번에 못 하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천천히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씩 줄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무릎 꿇고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수분 섭취는 여름만큼 중요합니다. 관절 속 윤활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생활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손가락, 발목, 무릎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관절을 깨웁니다. 아침 식사는 두부나 계란으로 단백질을 챙기시고 김치나 나물로 채소를 드세요. 멸치 국물로 끓인 국이나 찌개면 더 좋습니다. 점심에는 잡곡밥과 등푸른 생선 구이 그리고 다양한 채소 반찬을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두부 된장찌개나 콩나물국 같은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생강차 한 잔 마시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다음 주에는 아침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겨울철 관절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절염은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영양을 공급하고 부담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가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으로 염증을 줄이고 멸치와 두부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녹색 채소로 항산화 효과를 얻고 생강과 마늘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 그리고 짠 음식, 단 음식, 튀김을 피하는 것. 여기에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더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습관을 겨울 동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실천하셔도 관절 통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관절 건강은 바로 그런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